한국? 수돗물 먹는 나라잖아. 여기 한국을 저급한 나라로 여기는 영국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난 뒤 영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네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영국 의회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했어요. 모두가 저를 논리적이고 실질적이며 규칙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책 고문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항상 영국의 전통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방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수백 년 동안 잘 작동해온 것을 왜 바꿔야 하나요? 그렇죠? 어느 화요일 아침,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들어왔어요. 소피아였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흥분한 채로 제 사무실에 뛰어왔어요. 올리비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는 하나의 서류를 제 얼굴 앞에서 흔들었어요. 우리가 국제 연구 여행 승인을 받았어요. 저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고 방해받는 것에 대한 짜증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어떤 연구 여행이요? 라고 물었어요. 소피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한국으로 가는 거요. 그들의 의회와 도시 시스템을 보러요. 몇 달 동안 계속 말했잖아요. 라고 시끄럽게 소리쳤어요. 사실 이 여행은 모든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모습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었어요. 우리가 굳이 한국까지 가서 배울 게 있을까요?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고 아마도 발전과 시민 시스템 측면에서 영국보다 수십 년은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신이 나서 우리 넷이 갈 거예요. 당신, 저, 레베카, 그리고 에밀리까지요. 다음 주에 떠나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라고요? 도대체 언제 준비하라는 거죠? 저는 차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 뻔했어요. 소피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할 것 없어요.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모두가 놀라고 한국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한국의 공공 인프라와 시민 의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영국보다 더 발전되었다고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예요. 제 동료들 대부분이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이미 제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갈게요. 하지만 제가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요.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눈을 떠보니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행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의 계획이 적힌 서류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그 서류의 내용 중 어느 것도 제 마음의 기대감을 불러내지는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공기 중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히드로 공항과는 달랐었거든요. 직원들은 단순한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이 아닌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했고 군중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여기는 좋네요. 저는 마지못해 우리가 짐을 찾을 때 레베카에게 인정했어요. 기다려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밖에서는 소피아가 미리 예약한 택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김이라 칭하는 운전사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우리를 이름으로 맞이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하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첫 번째 한국 친구가 되겠네요. 제 아름다운 도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김 씨는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깨끗한 거리와 현대적인 푸르른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 느낌이 나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에밀리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저 건물들 좀 봐요. 레베카가 구름을 만지는 것 같은 매끈한 고층 빌딩을 가리키며 신이 나서 외쳤어요. 저는 조용히 있었고 우리 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도로는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공공장소는 깨끗하고 잘 설계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듯 했어요. 종종 런던 사람들 난해한 표지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제 시작이지만 한국 어떤 것 같아요?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곳이 아닌 것은 분명하네요. 라며 저는 대답했어요.
잠깐이긴 하지만 한국의 어떤 곳도 제가 마음속에 그려온 곳과 일치하는 곳이 없었어요. 우리 택시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우리는 한국 국회를 방문할 거예요. 소피아는 우리가 체크인할 때 말했어요.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호텔 창문을 통해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면서 복잡하면서도 수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지만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 국회였고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고대홀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제가 틀렸네요. 이번에도 말이죠. 여기가 국회의 사당이에요. 1970년대에 완공됐다고 해요. 소피아가 우리 벤이 인상적인 돔이 있는 거대한 현대식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말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서 목을 쭉 뻗어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 건물은 놀라웠어요. 우리나라의 의회처럼 먼지 쌓이고 예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새 것 같아요. 저는 레베카에게 속삭였고 그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곳을 꼼꼼하게 관리해요. 그들의 건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영국 의회가 매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곳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들어서 있으며 아주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회의실에는 전자투표 시스템과 통역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이 갖춰져 있었어요. 내부 공간들 역시 완벽하고 단순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구역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 몇 명의 직원이 일하나요? 저는 지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약 2,000명 정도가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최소한의 직원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효율성은 한국 정부에서 매우 중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종종 혼란스럽고 붐비는 느낌이 들거든요. 메인 건물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의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는 점심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녹지 공간을 지나 깨끗한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를 안내하던 지형은 이곳이 한강이에요. 20년 전에는 오염되었지만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아주 깨끗해졌어요. 라고 말하며 소개했어요. 저는 강가에 앉아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 그늘에서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잔디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청소부들은 다 어디 있나요? 저는 런던 공원에서라면 계속 바쁘게 일할 청소 인력을 찾아보며 물었어요. 지영은 제 물음에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던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돌아갈 때 깨끗하게 치우고 일어나요. 여기는 우리의 모두의 공간이니까요. 저는 화창한 날 이후 종종 런던의 공원을 덮는 쓰레기를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더욱 놀라운 곳이었어요. 서울의 지하 쇼핑몰과 지하철이었는데요. 런던에서 저는 항상 붐비는 지하 공간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며 가방을 꽉 쥐고 다녔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음식을 주문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자리에 그들의 물건을 두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왜 모두가 자기 물건을 두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저는 소피아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재빠르게 대답해 주었어요. 우리나라 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레베카가 저를 팔꿈치로 찌르며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동안 비싼 스마트폰을 꽂아둔 공공전화 충전소를 가리켰어요. 아무도 저것들을 훔치지 않는다니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우연히 지나가던 한국 학생이 대답했어요. 폰을 왜 훔쳐가나요? 다 주인이 있는데요. 라고 말이죠. 그의 단순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더 깊이 내려갔는데 그곳은 지하철역이라기보다 고급 쇼핑몰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공기는 신선했으며 공중 화장실은 런던의 대부분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했어요. 이것 좀 봐요. 에밀리가 무료 공공발 마사지 기계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근처에는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 무료 책이 있는 작은 도서관,
심지어 지하철 역사에 관한 미니 박물관도 있었어요. 이를 보던 지영이 설명해줬어요. 지하철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되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편안하고 유용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음 목적지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얼마나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전화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부탁받지 않아도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다음 열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를 초 단위로 보여주었어요. 물론 정확했죠. 한국은 정말 혁신적인 미래 도시 같아요. 레베카가 속삭였고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으로 우리는 전통 한국 음식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바닥에 놓인 쿠션에 앉아 수십 가지의 작은 접시들을 대접받았어요. 소피아는 접시들을 보더니 이것이 반찬이에요. 모든 식사에 함께 제공되는 사이드 디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줬어요. 저는 김치, 매운 양배추 무침을 먹어보고 너무나 맛있어서 놀랐어요. 이 음식은 우리가 고향에서 먹는 담백한 아시아 퓨전 요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생동감 있고 조화로우며 맛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다음은 뭐예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제 변화된 태도를 보고 만족스러웠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다음 날은 제 호텔 창문을 통해 밝은 햇살이 들어오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우리의 계획에 실제로 들떠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우리는 서울의 더 많은 공공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울의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 하나에 막 들어섰을 때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역을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있던 에밀리가 갑자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세게 넘어졌어요. 에밀리! 저는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그녀는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우리는 외국에 있는 관광객이었고 그만 한 명이 다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복잡한 보험 서류를 작성하고 아마도 처리하는 데만 하루가 걸릴 거예요. 저는 에밀리의 고통과 시간적인 낭비의 복잡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지하철역에는 의료시설이 있어요. 그곳에 도움을 구해봐요. 의료시설이요? 지하철역에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이미 에밀리를 일으키고 있었고 레베카가 그녀의 다른 쪽을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분명한 적십자 기호가 있는 표지판을 따라갔고 몇 분 내에 작지만 현대적인 의료 클리닉에 도착했어요. 바로 그 지하철역 내부에서 말이죠. 의사가 즉시 우리를 맞이했어요. 대기실도 없었고 작성할 서류도 없었어요. 그는 영어를 구사했고 빠르게 에밀리의 발목을 검사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을 감싸며 설명했어요. 경미한 염좌예요. 심각한 손상은 없지만 오늘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가 에밀리의 발을 치료하는 동안 저의 입은 벌어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건넸을 때 저는 2번 확인해야 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비용은 런던에서 우리가 지불했을 금액의 약 4분의 1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가 모두의 권리로 여겨지고 있어요. 라며 간호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설명했어요. 목발을 짚은 에밀리와 함께 나오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지 저렴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곳 곳곳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괜찮아요? 소피아가 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리며 물었어요. 저는 멍해진 채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생각 중이에요. 영국이었다면 에밀리는 지금쯤 대기실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에밀리의 부상을 고려해 그날의 계획을 수정했어요. 도보 관광 대신 서울의 관광버스 중 하나를 탔어요.
버스 창문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던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했어요. 모든 보행자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신호가 있었어요. 공공건물에는 계단 옆에 완만한 경사로가 있었어요. 정보 게시판에는 점자 옵션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어요. 건강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기준이 아니었죠. 마치 국민 모두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을 의미해요. 점심으로 우리는 쇼핑센터의 푸드코트에 들렀어요. 저는 모두를 위해 물을 가져오러 갔고 무료로 깨끗한 식수가 어디서나 제공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런던처럼 비싼 생수를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물은 먹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수돗물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어요. 정수기를 혼란스럽게 바라보는 저를 알아차린 노인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질 정화 시스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수돗물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다는 그의 말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테이블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과 영국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지 큰 인프라나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공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오늘은 조용하네요. 레베카가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언급했어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죠. 에밀리가 붕대로 감싼 발목을 매만지며 제 말을 마무리했어요. 점심 후 우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어요. 그 곡선형의 우주선과 같은 외관은 사람들이 일하고 창작하고 협력하는 예술 전시회, 디자인 스튜디오, 공공공간을 수용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옛날에 오래된 경기장이었어요. 우리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그것을 단순히 허물기보다는 그들은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했어요. 저는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젊은 학생들, 지역사회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인들, 그리고 식물이 가득한 개방된 공간에서 회의를 모든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런던에도 훌륭한 박물관과 공공시설이 있지만 그것들은 종종 배타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원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당신이 보기를 원했던 부분이죠. 한국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상적인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공공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호텔방에서 제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제가 구입한 기념품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의 기념품에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이 장소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 준비됐어요? 소피아가 제 방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그 물음에 저는 아니요. 솔직히 일주일이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라고 아쉬움과 함께 대답했어요. 그녀는 웃었어요. 한국을 온다고 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데요? 저는 그녀에게 베개를 던졌지만 그녀 말이 맞았어요. 5일 전 서울에 도착한 올리비아와 오늘 가방을 싸고 있는 올리비아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이곳에서 배운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 공무원들과의 미팅을 잡았어요. 서울시청에 들어서면서 저는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룩한 것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 한국에 오기 전 제 스스로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한국에서 겪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회의실에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들어왔고 그들 중 일부의 젊은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도시혁신 책임자는 35세도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 책임자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영국 의회에서 오신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모든 게 다 놀라웠어요. 공공교통이 도시 전체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방식.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것도 벌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있는 의료시설도 놀라웠어요. 마지막으로 기술이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까지도 놀라웠어요.
폭풍처럼 쏟아내던 저는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순간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했어요.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한국의 도시가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점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게 기회를 받죠. 라고 말했어요. 공무원들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제 열정에 약간 놀란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말해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처음부터 나라를 재건해야 했어요. 우리는 영국처럼 수세기의 역사라는 사치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실용적이어야 했죠. 우리는 다음 2시간 동안 도시계획, 시민적 책임, 그리고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런던에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저녁에는 전통적인 한국 바비큐 식당에 갔어요. 중앙에 그릴 있는 낮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우리는 얇게 썬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웠고 그 고기를 매운 소스와 발효된 반찬과 함께 상추잎으로 싸먹었어요. 이제 발목이 훨씬 좋아진 에밀리가 말했어요. 올리비아,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릴에서 양념된 소고기 한 조각을 뒤집으며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먼저 제가 생각했던 후진국스러운 나라와는 전혀 반대라고 말할 거예요. 한국이 단지 서구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먼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많은 면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으며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미래요. 라고 확신하면서요.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레베카가 물었어요. 아마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마치 소피아가 한국에 대한 놀라움을 말할 때 믿지 못했던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소피아에게 작은 잔에 담긴 소주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 믿어요. 우리는 잔을 함께 부딪히며 웃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이미지를 제 기억 속에 새기려고 노력했어요. 한강은 마치 거울처럼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고 한국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들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런던에 있는 상사에게서 문자가 왔거든요. 여행은 어땠어? 유용한 것을 배웠니? 저는 답장을 입력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 재미있었고 그 모든 것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서울이 우리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경험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도착했어요. 저는 가능성으로 터져나오는 마음, 존경으로 가득 찬 가슴, 그리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오래된 편견들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구름이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삼켜버렸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번 여행이 한국에 대한 마지막 여행은 아닐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돌아올 때 그때는 처음부터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올리비아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